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세원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세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런부터 항상성까지 시험을 봤어요. 1학기 중간고사를 타 학교에 비해서는 좀 적게 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 내신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물론 올해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내년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원고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처음부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를 올해는 조금 적게 봤어요. 그래서 뉴런부터 항상성까지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작용이나 혈액형이라는 부분이 2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작용이나 혈액형 같은 경우는 물론 혈액형은 유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좀 될 텐데 이제 방어작용, 병원체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부분은 거기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유전 뒷부분에 있는 돌연변이나 뭐 수이상, 구조이상 돌연변이 같은 경우를 2학기 기말고사에 생태계와 함께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뉴런부터 항상성까지 객관식 21문항, 논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전통적으로 세원고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 있는 어려운 이제 고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충실하게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답형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 대신 특이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적다라는 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조금 자세한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원고 친구들은 전통적으로 비슷했습니다.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 즉 타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그 다음 고3 모의고사에서 안 나올 만한 내용들도 이제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이 고양시 파주시의 1학기 기말고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뭐 항상성이 됐든 신경계가 됐든 그 단계를 억제하는 억제제나 저해제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신의 트렌드거든요. 이번에 세원고 같은 경우는 그 억제제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신경계 질환 문제나 그 다음 대뇌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같은 이제 대뇌의 부분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신경전도, 그 다음에 큰 수축 같은 경우는 뭐 고3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있으면 꽤 까다로워요. 이 신경전도나 근수축 같은 경우가 유전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근수축 문제는 이제 고3 모의고사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는데 신경전도 문제, 막전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 수준의 막전이 계산 문항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요. 뉴런과 신경전도에서 이제 9문항 나왔어요. 많은 문항이 나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9번에 신경전달물질의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 타 학교와 다르게 타 학교는 지금 억제제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세원고 같은 경우는 반응을 억제하는 것도 나오고 반응을 유도하는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 9번 문항 같은 경우가 기존 내신 기출 문제나 고3 모의고사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난이도가 높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 사항을 묻는 문제니까 정확한 개념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전이 계산에서 어려운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수축 문제가 이제 객관식 2문항하고 서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11번 문항 정도가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근수축도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11번 문항 같은 경우가 고3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였고요. 결국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1등급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경계는 객관식 4문항, 서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나 프린트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신경계 파트는 특히 대뇌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같은 문제는 뭐 학원에서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모아서 학생들한테 주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개념 설명을 할 때 이 대뇌의 부분 문제가 많은 학교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세원고 친구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항상성은 객관식 5문제와 서술형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9번의 아이오딘 결핍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이건 워낙 내신 기출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티록신의 주성분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논술형 3번에서 혈당량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보통 이제 이 항상성에서는 고3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수분량, 농도나 요즘에는 이제 체온 조절 문제가 이 고양시 파주시 내신 기출에서 많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 세원고 시험에서는 농도나 체온과 관련돼서는 고3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원고 시험 문제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고3의 고난이도 모의고사보다는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세원고만의 내신 기출 문제 관연도 작년, 재작년 이 문제들을 꼭 구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세원고 시험 성적에 생명과학원 성적의 주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